1996년 7월 7일 군마현 남쪽에 위치한 오타시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일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요코야마 야스오와 미치코 부부는 4살 딸 유카리와 7개월 된 둘째 딸과 함께 국도 옆 빠친코 가게를 찾았습니다. 부모들이 빠친코를 하고 있는 동안 유카리는 빠친코 가게 안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유카리는 빠친코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도 그녀는 행방불명입니다. 요코야마 부부는 유카리와 함께 빠친코 가게를 방문하여 빠친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유카리는 엄마에게 다가가 할아버지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유카리의 엄마는 유카리에게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말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카리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엄마는 유카리가 앉았던 자리로 뛰어가 보았지만 유카리가 마시던 주스와 주먹밥만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부부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가게 주변 주차장, 국도 등에서 유카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오후 2시 10분 경찰서에 딸이 유괴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7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단서는 납치범으로 보이는 남성의 영상이었습니다. 남자의 키는 약 158cm입니다. 여름인데도 블랙 재킷과 니커 보커스 바지를 입고 모자와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왜 경찰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영상에서의 남성은 빠친코를 안 하고 유카리 옆에 앉았습니다. 방범 카메라가 영상에서 유카리에게 말을 걸고 오른손으로 빠친코 가게 밖을 3번 정도 가리켰습니다. 이때 유카리는 원피스의 옷자락을 손으로 들어 팔랑팔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곤란하거나 헤맬 때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유카리는 직후 유카리의 엄마가 진술한 대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했고 이후 그 남성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빠친코 입구는 방범 카메라의 사각지대였고 유카리가 나간 이후 무엇을 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영상을 제외한 뚜렷한 단서가 없어 유카리 실종 사건은 10년 넘게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후인 2007년 한 남성에 의해 유카리 실종 사건의 수사는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저널리스트 시미즈 키요시. 2007년 시미즈 씨는 TV 프로그램에서 미해결 범죄를 다루며 유카리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카리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실종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마츠다 마미 살인 사건. 이 사건은 이른바 아시카가 사건이었습니다. 유카리가 실종된 빠친코 근처에 있는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살 된 마츠다 마미는 아버지가 빠친코를 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날 아침 인근 강 하천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979년 같은 도시에서 후쿠시마 마야 사건, 1984년 같은 도시에서 하세베 유키 사건, 1987년 군마현 오지마시에서 오사와 토모코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4건의 살인 사건은 유카리의 실종 사건과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입니다. 이 5건의 피해자는 모두 4살에서 8살 사이의 소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5명의 아이들이 사라진 곳이 빠친코 가게나 공원이며 군마현과 도치기현 경계에서 반경 10km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피해자들은 강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으로 시미즈 씨는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은 이미 잡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아시카가 사건은 1991년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유치원 버스 운전사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붙잡아 1996년 유카리 사건 당시에는 이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시미즈는 이러한 모순을 두고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체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가야는 여러 사람의 증언과 DNA 검사에 따라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미즈는 스가야가 범인이 아니라는 2가지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우선 DNA 검사를 재확인한 결과 스가야의 DNA가 살인사건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DNA 검사의 정확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카가 사건은 DNA 정보를 증거로 채택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1991년대의 DNA 검사의 정확도는 1000명 중에서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이 1명에서 2명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1000분의 1은 일본에서 동일한 DNA를 가진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스가야 씨는 12만 명 중 우연히 살인사건의 DNA가 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기록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마미를 데리고 나온 후 자전거를 타고 강둑에서 강바닥까지 내려와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시미즈는 스가야와 같은 키와 몸무게의 사람을 준비하고 기록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제 시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미즈 씨는 스가야를 범인으로 만든 2가지 증거가 틀렸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2009년 스가야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1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미즈 씨의 연쇄살인이라는 이론이 엄청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미즈는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아시카가 사건의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날씬하고 날렵한 사람이었다. 마치 루팡 3세 같다. 시미즈는 그 이후 매일 도치기현과 군마현 경계 부근에 있는 빠찡코 가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진술한 특징과 유사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군마와 도치기 경찰 측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시미즈는 혼자 루팡 3세라는 인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루팡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곧장 18년 전 사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날 아시카가에 계셨죠? 라고 묻자 루팡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모든 질문에는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루팡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지고 결국엔 사건이 있던 그날 아시카가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미가 사라진 빠찡코 가게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미와 대화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미즈는 유카리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팡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빠찡코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전 일인데도 그는 엄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미즈는 이 대화 내용 말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루팡의 DNA였습니다. 루팡의 DNA를 수집한 시미즈 씨는 현대 최신 DNA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아시카가의 사건에서 발견한 DNA에 일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경찰 측에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경찰은 아시카가 사건 당시 루팡을 중요한 용의자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야가 범인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종료되면서 이후 루팡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카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경찰 측은 루팡이 범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미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그럼에도 체포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아시카가 살인 진범이 루팡이라고 번복하게 된다면 스가야가 무죄를 받게 되고 그 당시 최초로 도입된 DNA 수사 기법에 타격을 입을까 두렵고 경찰 측의 자존심에 흠이 갈까 두려웠다는 이유와 두 번째로는 아시카가 사건의 재수사가 결정된 2008년 당시 범인으로 잡힌 용의자가 12일 만에 사형당했는데 만약 이러한 사형이 누명으로 확정이 나면 경찰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지므로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유카리 부모님들은 유카리를 잊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진범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토리박스였습니다.